국민 여러분, 올림픽 공원에는 2030의 분노의 목소리를 내는 정의로운 청년들이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50일 전에 이 올공 청년들의 뜻을 지지하고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또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광화문 사거리에 천막을 치고 천막투쟁 50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오늘 천막투쟁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국민들은 느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투표용지가 좀 부족하니까 더 큰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지금은 투표자 수 조작해서 분산 투표자 수로 전산을 건드렸는데 지금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특검을 실시하면은 그 굴 속에 있는 선관위의 굴 속에 어떠한 괴물들이 숨어 있는지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 추천 특검이 아니고 제3자 특검을 통해서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국민들께서 상상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의 부실, 부정을 여러분들은 목격하실 겁니다. 투표자 수 수정을 한 것이 72곳입니다. 선관위 직원이 투표자 수를 선관위 서버에 들어가서 수정할 수 있다 하는 것은 득표자 수도 수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선거는 손표와 득표 두 단계로 나눠지는데 그들이 투표자 수만 손을 댔다고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이제 특검을 통해서 득표자 수까지 다 파헤쳐야 되는데, 그런데 검찰에서 이번 검경수사본부에서 선관위의 두목 중에 두목인 위철안의 전화 압수수색을 법원에서 거부했습니다. 영장을 거부한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수사가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가장 기본적인 민주주의는 참정입니다. 참정권에 대한 해소는 한 명이든 100명이든 10,000명이든 5천만 국민이 모두든 누구 하나 피해를 볼 수 없는 고유의 민주주의의 기본 아닙니까? 오세훈 시장한테 제가 그랬죠. 당신 당선보다 더 중요한 것이 결국은 서울시의 투표자 전수조사를 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지 예상이 된다. 오세훈 시장 제 얘기 듣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서 1심에서 명태균에 대한 여론 조작으로 1심 구형을 받은 거 아닙니까? 실형 1심에서 1,000만원 받았습니다. 그럴 바에야 부정선거 문제를 파헤치자 이렇게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용기 없는 오세훈 시장 아마 지금 엄청나게 후회하고 있을 겁니다. 이번에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 이 두 가지는 여러분 국민들께서 꼭 관철시켜 주셔야 됩니다. 다시는 대한민국 땅에 부실을 가장한 부정을 덮으려는 선관위의 오만함, 그것을 즐기고 있는 좌파 민주당 정권, 그들의 철퇴를 내려야 됩니다. 나의 참정권, 나의 민주주의, 누구도 나의 자유를 막을 수 없다라는 선례를 남겨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무도한 민주당이나 장기 집권 업무를 꾀하고 있는 이재명 정권이 정신 차릴 거 아닙니까? 이재명 밥친구 위철안을 선관위 상임위원 총책임자로 놓을 때부터 우리는 이미 예견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정무특보 했던 조정식을 지금 국회의장에 또 박았습니다. 국회의장 첫 기자회견에서 뭐라 합니까? 대통령의 연임, 장기 집권에 대한 연임은 국민이 선택한다고 합니다. 베네수엘라는 마두로가 국회 장악하고 군 장악하고 언론 장악하고 그리고 정의를 다 무너뜨리면서 했던 일이 뭡니까? 바로 장기 집권 업무 연임 계획을 세우고 연임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이재명 정권은 대한민국 국민을 마두로의 베네수엘라 국민 전도로 평가한 거예요. 우리가 이재명한테 마두로의 베네수엘라 국민 정도로 취급받아 되겠습니까? 위대한 대한민국이 이렇게 훌륭한 대한민국 국민과 청년들이 이재명이라는 그러한 사람들한테 그렇게 취급받아서는 안 됩니다. 베네수엘라야 트럼프가 마두로를 드러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헌법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불의에 항거한 4.19 정신, 이것이 명확하게 대한민국의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 헌법 정신은 뭡니까? 불의와 싸우라는 거 아닙니까? 4.19 혁명이 불의와 싸웠듯이 대한민국 국민도 불의와 싸우라는 겁니다. 헌법의 문지기 국회의장이란 자가 첫 기자회견에 와서 이재명의 연임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들의 꼼수는 끝이 없을 겁니다. 이제 더 이상 국민들이 무시당해서 되겠습니까? 저 앞에 있는 언론인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존경한다는 검사 판사들 믿었습니까? 교수들 여러분들이 지식인들하고 대접해 줬는데 그들은 국가가 어렵고 이재명 정권 좌파들이 입법 독재 또 장기집권 독재를 꾀하는데도 침묵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재명의 장기 독재 업무가 그들의 오만함을 가리키고 바꾸는 것은 국민밖에 없습니다. 국민들께서 정의로운 국민들께서 들고 일어나셔야 돼요. 대한민국은 불의의 나라가 아니라 정의의 나라다. 대한민국은 독재의 나라가 아니라 자유의 나라다. 이렇게 국민들께서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권력은 국민에서 나온다. 그것은 국민의 권한인가 동시에 정의를 지키라는 대한민국의 정체성,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유시장경제, 자유통일이라는 정체성을 지키라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깨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침묵하면은 믿지 못하는 언론들이, 지식인들이 저 독재 정권에 굴종하면서 나라가 자유가 없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재명의 연임 독재 망상은 계속될 겁니다. 국민들은 그랬어요. 이재명 정권이 ETF라고 개별 품목 ETF 그거를 만들었을 때 대한민국의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2,600억이 2,600조가 날아갔습니다. 대한민국 1년 예산이 750조인데 이 대한민국 3년의 전체 예산이 한 달 만에 시가총액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그런 ETF도 완전히 망한 겁니다. 청와대의 김용범이라는 자는 자기가 그렇게 자랑하던 정책 실패를 아무 말도 안 하고 국민들한테 떠넘깁니다. 이재명은 주식 투자는 국민들이 알아서 할 문제라고 합니다. 빚내서 투자하고 이재명한테 속은 국민들이 이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누가 책임집니까? 금융감독원장 이찬준이 책임지고 금융위원회 이억원이 책임지고 그것을 총괄했는 김용범이가 책임지고 감옥을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애꿎은 국민들이 왜 당해야 됩니까? 주식 거짓말로 지난 지방선거 전에 소위 말하는 이 특별 상품을 5월 27일 날 시중에 낸 겁니다. 그때 경제전문가 누구도 금융감독, 금융기관 누구도 반기 들지 못했어요. 나중에 들어 누워서라도 막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믿고 주식 투자한 분들 환장할 거 아닙니까? 저평가됐다고 그렇게 떠드는 놈들 다 도망가고 이제 책임지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국가 예산의 3배나 되는 2,600조가
한 달 만에 날아갔는데도 책임지는 놈이 한 놈도 없어요. 이게 나라입니까? 이건 나라가 아니에요. 그들의 거짓의 공화국, 그들 독재의 공화국, 그들끼리 새빨간 놈들끼리 나누어 먹는 그러한 거짓의 나라, 불의의 나라가 된 겁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아들, 딸이나 손자, 손녀의 미래를 위해서 싸우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제2의 베네수엘라가 될 수밖에 없고 국민들은 거의 북한의 노예가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겁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반헌법적 행위, 이루 말할 수 없는 오만불순한 행위, 대한민국 국민을 저 베네수엘라 국민 취급하고 있는 이러한 정권 절대로 용서하시면 안 됩니다. 침묵하지 마시고 헌법 정신에 있듯이 불의에 항의하시고 불의에 저항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대한민국도 살고 여러분의 삶도 살고 여러분의 자식들도 사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침묵이 대한민국도 죽고 여러분의 자식들도 죽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공화당이 10년간 이렇게 좌파 정권, 거짓 정권, 불의의 정권, 반민주 정권, 반헌법 정권, 친중 친북 정권과 싸우는 이유는 국민들께서 한 번이라도 껴쳐서 우리의 삶을 지키자는 겁니다. 우리의 자유를 지키고 우리의 정의를 지키고 우리의 권리를 지키고 우리의 순수한 그러한 삶을 지키자는 겁니다. 이제 국민들께서 깨쳐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침묵할 때 대한민국의 저링이로운 2030 세대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더 이상 이재명 정권 하에서는 살 수가 없다. 더 이상 불의의 정권에서 살 수가 없다. 더 이상 자유를 박탈하는 반자유 정권에서 살 수 없다라고 그들은 올공에서도 오늘도 분노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관심 가지시고 그들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대한민국이 삽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미래 세대도 지금의 자유 대한민국의 그러한 체제에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10년 동안 얘기했을 때 설마 그럴까? 설마 문재인이 그럴까? 설마 이재명이 그럴까? 그 설마가 나라를 잡아버렸어요. 그 설마가 대한민국 국민도 잡아버렸습니다. 110만이 자영업자 110만 명이 도산하는 나라, 한 달 만에 2200조 대한민국 국가 예산의 3배를 시가총액을 날리는 나라,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는 정상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정의로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오늘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정권은 대한민국,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에 태어나서는 안 되는 범죄자 정권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영화에서나 나오는 범죄도시가 되고 신세계나 아고라에서 나오는 상상하지 못하는 나라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꼭 함께 뜻을 모아주시고 침묵하지 마시고 저항하시고 여론조사 나오면은 이재명 안 된다 이렇게 답을 주시고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침묵하는 자 그것 또한 공범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침묵하지 마시고 대한민국의 미래와 현재를 위해서 함께 해주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50일간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더운 이 50일 동안 정의를 위해서 부정선거, 재선거, 또 이재명 정권, 이재명 독재정권 퇴진을 위해서 함께 해주신 많은 애국시민들과 우리 공화당 동지님께 당의 대표로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